전 대통령의 그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무리 정말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봐도 저런 이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분입니다, 지금. 탄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4월 4일이었으니까. 근데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고 그러는 건데, 관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합니다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도 보편에 근거해야 됩니다. 보편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재가 탄핵했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민주당에 맞서려면, 탄핵당한 당으로서 맞서려면 윤 대통령을 버려야 되고, 네. 개헌이나 임기당 쪽을 공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아예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은 강을 버려야지 바다로 가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얻잖아요. 윤 대통령은 대선까지를 버려야 됩니다, 보수가. 네.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이번에 재판정도 그 출두하는 것도 공개한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치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좋아한다고 봐요. 기사 같이 볼까요? 윤 어게인 신당 예고한 변호인단 4시간 만에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단 중에서 40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이라는 이 신당을 만들 거예요. 18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1시에 우리가 기자회견 할 겁니다. 라고 어제 기자들한테 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시간 뒤에 갑자기 일단 유보해요. 라는 얘기가 다시 왔다는 거죠. 입장문을 좀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해서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어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에 압박이 있어서 그래서 유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저희 지난번에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윤 전 대통령 선거 다시 재출마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 파면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이제 어쨌든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중임을 또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거는 좀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네. 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나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건 법으로 불가능하니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윤어게인을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게 꼭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출마하는 게 아니라 윤심이 실린 윤 전 대통령이 미는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당이라는 게 원래 선거에 나와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밀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윤형걸 대표님. 네. 국민의힘의 압박이 빗발쳤다라고 지금 본인 직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 어게인이 생기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제 현재 유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친박연대가 또 생각이 나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에 있고 밖에 친박연대가 생겼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있죠. 200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이 공천에서 대거 학살됐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에 탈당하면서 나중에 당선되면 복귀하겠다. 그래서 친박 연대가 돼서 14명이 당선됐어요. 나중에 돌아왔죠. 네. 근데 그건 2008년 국회의원 총선 앞두고 했고, 지금은 대선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탄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탄핵된 지가 한 2주 남짓 됐나요? 이때 다시 윤 어게인을 나온다. 제가 보기에는 뜬금포고 자중질환이죠. 도저히 국민의힘 대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철없는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순수한 의도는 인정하고 싶어요. 네. 대통령은 그만뒀지만
노사모 같이 윤 대통령을 따르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은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서 밀어주겠다 이런 순수한 뜻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선에서 지금 불리합니다. 예, 윤 대통령을 어떻게 이번에 대선에 걷어내야지 대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저는 이때 좀 결심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나는 재판에서 무죄 받고 네. 돌아오겠다.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I will be back. 나는 무죄로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하고 이번 대선판은 이번에 윤 대통령 아마 개입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신당 장당이 무산된 거 보니까. 네. 하지만은 윤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번 대선은 불리하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은 지금 여기서 지금 윤어게인이란 신당 자체가 좀 뜬금포고 자중질환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윌비백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나와야 된다. 뭐 무죄를 받든 뭐하든 하고 나중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윤어게인이란 이름 자체가 아까 이번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간 좀 얘기가 좀 안 나와야 돼요. 없이 치러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 어게인의 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당의 사람 이름을 박을 땐 그 사람이 좀 주축이 되는 게 지금까지의 이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어떠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일단 밝히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반대를 해서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님을 3번 뵙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청열 교수님. 네. 지금 보면 뭐 이 최종 만류를 하긴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요 앞에 보면 순수하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움직임에는 내가 아버지처럼 참여를 하겠다,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해요. 당장 윤 어게인이란 신당, 저 이름도 신당 이름이 윤 어게인도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당장 저 정당은 기괴한 거죠, 사실은. 저런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요즘 대선이 워낙 이슈가 없으니까 변수가 워낙 없는 것 같아서 저런 변수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중이라도 네. 청년들 중심으로 그때 왜 국민변호인단에 청년들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속동현 변호사가 단장했던 거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국민변호인단 있었죠. 예, 있었죠. 국민대리변호인단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의사라고 좀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게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갈 때 관저에서 퇴거할 때 말이죠. 네. 그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4월 11일 날. 네. 그 말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 대통령의 그 의중이 있으니까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이란 이런 이름의 정당을 만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김계리 변호사가 그 아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변호인단의 한 분이에요. 그 말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아무튼 그 전 대통령의 그 의중이 실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무리 정말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봐도 저런 이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된 분입니다, 지금. 탄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4월 4일이었으니까. 근데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고 그러는 건데 관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긴 합니다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도 보편에 근거해야 됩니다. 보편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에 의해서 사실상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재가 탄핵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통 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이 윤 어게인과 신당이 이게 앞뒤가 좀 많은 얘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신당 창당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 왜냐하면 또 만든다는 주축이 또 변호인단이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했던 새로운 길이 청년들의 어떤 뭐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좀 같이 주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저희가 지금 의중이 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윤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전한길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단독이라고 붙여서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윤석열 신당 창당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신당을 지시 개입한 적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난 언제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믿고 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할 거다라고 전한길 뉴스에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시간을 드려라. 시간을 들면 다 알아서 한다. 더 이상 그분을 어떤 자기 정치 소재로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이 뭐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한 얘기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이 한 얘기도 그렇고 신당 창당할 생각 전혀 없다. 주변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많지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배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 신당은 그럼 배격을 하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청년들이 정치 운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뭐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입장문이나 SNS는 아니고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또 입장을 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의 본심은 네. 자기를 지원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대선판이 앞두고 있으니까 6월 3일 대선에서는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번 대선은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노사모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번에 신당으로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판이 좀 커진 거지. 노사모 같은 그런 정치 단체 자기가 후원 역할을 하면서 뭐 멘토 역할을 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겠다. 이런 꿈은 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대선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민주당에 맞서려면 탄핵당한 당으로서 맞서려면은 윤 대통령을 버려야 되고 네. 개헌이나 임기당 쪽을 공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아예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은 강을 버려야지 바다로 가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얻잖아요. 윤 대통령은 대선까지를 버려야 됩니다. 보수가. 네.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이번에 재판정도 그 출두하는 것도 공개한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다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치 뉴스에 나오면 나올수록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좋아한다고 봐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도 노사모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인 이 참여 그리고 뭐 이 지지층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노사모를 염두에 둔 형태가 이 생각을 하는 거고 대선까지는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럼 정치에는 최 교수님 대선은 아니지만 그 이후 정치에는 노사모 등등을 비롯한 나를 어떤 지지하는 세력을 통해서 나도 정치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네. 대통령은 지금 정치에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얘기가. 그 말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건데 노사모, 하나 윤사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윤사모가 되겠습니다만 글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노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았잖아요. 노 전 대통령은. 그리고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이후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윤 전 대통령 두 분이 다 탄핵된 분들이긴 합니다만 파면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정말 123일 동안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근데 그 혼란의 잔불이 아직 안 꺼진 거라고 봅니다. 저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저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세력도 있는 것이고 단체도 있는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윤사모 얘기 나오고 노사모 얘기 나오고 나중에 대선 끝나고라도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다 보수 내에서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과 그 뭡니까 네.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비호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후보조차도 거리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선거에도 그렇고 단순히 대선이란 이런 정치적 이 큰 이벤트 말고도 그렇고 대한민국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저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저런 말이 나오게끔 윤 전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어떠한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